자, 8월 11일 금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을 모시는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 가시더라도 저 같은 특급 참모를 만나기 힘들다. 그 이유, 그 말은 곧 우리 애청자님들은 주식 투자를 남들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 JS고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건데,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실 건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슈퍼챗 제가 다 우리 조한별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또 우리 JS고님도 아직 안 보내주신 걸 알고 있는데 한별님도 그렇고요. 처음 보시는 분은 자, HA681 골뱅이 네이버 닷컴 네, 여기로 네, 닉네임 그다음에 성함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꼭 기록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제가 보답 드릴 일이 있을 때 보답 드리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겠죠. 제가 또 시간 나면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보니까 에코프로 역시 마이너스 들어가네요. 결국은 그 MSCI 지수에 대해서 전문회사에서 뉴스에 팔라 이런 동일 9시 30분 넘어가면서 좀 약세로 돌아서는데 소문회사에서 뉴스에 팔라 이런 반응들이 보이네요.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JYP는 좀 낙폭이 커지네요. JYP는 음봉이 벌써 커지고요. 이제 또 하나오션 어떤가요? 하나오션도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하나오션이 042660이군요. 하나오션도 음봉이 떨어지고 역시 MSCI에 대해서는 시장은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오늘 실패했던 기대했지만 실패했던 금양은 실망 매물이 나오네요. 요거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이제 재료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8월 11일이 분수령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8월 11일이 분수령이 될 거다 했던 게 이제 오늘 이제 나올 재료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는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참고하십시오. 하나 남았죠? 네, 그래도 한미반도체도 상승폭이 줄어들군요. 그래도 오늘 한미반도체는 꼭 MSCI라기보다는 서부장 반등 차원에서 AI 장비주 반등 차원에서 좀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좀 밀리네요. 상승폭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마이너스가 떨어지 역시 이렇대. 이걸 보면 제가 데일리 분석했을 때 이것도 역시 알고리즘 매매다. 그래서 하루 쭉 뻗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은 무조건 때려야 된다. 오늘도 보이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때려야 된다. 아니면 당일날 팔든지. 그래서 어제의 이런 중국 관련주 매수세는 분석한 순수한 매수세가 아니라 네, 알고리즘 컴퓨터들이 네, 기계적으로 장난질을 하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낙저통님, 그러니까요. 저는 특정 종목을 그렇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 좀 무모하다 이런 생각. 저도 사실 뭐 기대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께 막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주식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항상 이혼할 준비를 해야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게 이런 거고, 우리 경험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갑을, 우리 라떼는 말이야. 갑을 방적. 네, 증권사에서 주는
편란 보면 이거부터 쭉 시작합니다. 10개를 봤더니요. 딱 이 10개 중 건설화학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상장 기업은 그래도 뛰어난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전에는 기업의 수명은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5년이다. 상장사도 5년 버티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매일 그렇게 상장이 되는데 왜 상장 주식수가 안 늘어나지? 그만큼 망하는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리고 업황이 늘 좋은 때가 없어요.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게 그게 업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항상 좋을 것만 같지. 근데 또 좋다가 보면 안 좋은 시절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저는 결혼하지 않고 항상 좀 본질에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본질에. 그래서 본질이 내가 믿는 바 본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가차없이 이별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고 뭐 대한민국 어쩌고 이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건 기업이 위대하려고 기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쟁사와 살아남고 이겨서 돈 벌려고 하는 게 기업이고 네,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주가인데요. 그래서 주식은 선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지네. 그래서 어제 매수세는 역시 네, 컴퓨터가 한 매수세가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겠죠? 하루 치솟으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 치솟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판다. 아니면 당일 고점에 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찰할 거는 이 소부장들이 그동안 낙폭이 같은 소부장들이 좀 반등을 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차별화되느냐. 자, 지금 에코프로가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MSCI 이제 재료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없다. 약발이 끝났다. 그리고 기업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수산 이노베이션 086510인데요. 조금 뭐 저만의 의견은 아닐 겁니다. 벌써 애널리스트 다들 분석할 건데 이 회사의 핵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에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2022년에 이거 뭐야? 오,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늘고요. 오, 영업이익 뭐야? 야, 이렇게 되면 이런 비상장차 회사가 1년에 1,400억씩 영업이익을 내준다면 야, 이거는 그 충분히 프리미엄 요인이 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2분기에 매출이 줄어서 이건 뭐야? 이게 된 거죠. 이번에 그 알버말, 미국의 알버말은요, 이번 분기에 매출이 40%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수산의 리튬은 매출이 큰 폭 증가해야 될 환경인데, 우리 줄었어요. 24%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일부에서는 뭐,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나 이 수치를 볼 때 택도 없소리죠. 수산화 리튬 지금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순도별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순도에 따라 불량률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순도가 높은 게 비싸죠. 지금도 톤당 1억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매출은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왜 줄었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은 사라졌다 볼 수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지 않습니까? 전구체란 거는요 금속을 다 사와서 하는 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렇게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얘기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거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MSCI 재료까지 저렇게 돼버리면 재료가 좀 소멸됐다 하는데 문제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2차 전지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쭉 밀리는 분위기네요. 과연 차별화될지 그걸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보면 일단 동박 관련주로 좀 강세지만 역시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심리적으로 밀리네요. 차별이 될지도 올 내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30여 년 경험으로 특정 주식을 결혼하는 분은 대체로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늘 카멜레온이 돼야 되고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변신해야 된다.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한 대표적인 분이 또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캐시우드, 이 캐시우드 누님, 이 캐시우드 누님이 이분이 작년에 펀드를 68% 까먹었나요? 네. 우리가 신용도 아니고 현금으로 68% 까먹기가 참 어려운데 펀드를요. 우리가 뭐 개인이 돈 얼마 가지고 몰빵을 쳤는데 깨졌다. 그럴 수는 있죠. 펀드가 깨지기 힘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집으로 주식하는 분이죠.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의 하늘에는 주신님이 있구나. 그거를 겸허하게 깨닫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지 않고 모름지기 주식시장을 이래야 된다고 자기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이제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차 전지가 차별화되느냐, 또 최근에 낙폭이 컸던 부공정 관련주들이 좀 고개를 들어서 투자 분위기를 좀 돋우느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아침 방송 마치고도 계속 이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27분 전에 비해서 지수 상승폭은 좀 많이 줄었네요. 거의 보합까지 왔습니다. 아까는 0.5%였거든요. 지금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545, 하락 종목 수가 321. 아직도 견고합니다. 시장 코스피는 시장 분위기는 견고하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0.18%. 아까 27분 전에는 0.19% 상승이었거든요. 상승 종목이 967. 아직 괜찮네요. 상승 종목은 아까보다 46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아까보다 38종목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상승 종목이 많다. 아직은 시장이 괜찮다 하는 건데 이제부터 에코프로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도 밀리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 종목들의 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 과연 지금은 이런 흐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코프로와 코스닥 지수 간에 좀 상관도가 떨어질지, 그 다음에 등락 종목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쭉 밀릴 때 등락 종목 수가 쭉 상승 종목이 쭉 줄어들지 아니면 조금만 줄어들지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 특정인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단을 내려서 결론이 섰다면 뭐 뒤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뭐
결과도 좋으면 더 좋고요. 결과가 만약에 나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아쉬움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누구 말 듣고 막 의존했다가 잘못되면 이제 그때는 속상하시겠죠. 자, 저는 여러분께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좀 부정적으로 본질이 부정적으로 그런 기업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자님 중에서 왜 하 대표님 뭐 예를 들면 위메이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본질적인 객관적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결국 이제 시험대에 올라서 앞으로 시간에 과연 시장이 차별화되느냐, 그걸 보시고요. 자, 그 속에 파마 리서치가, 자, 오늘 움직임이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또 하나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께 뭐 전에부터 계속 파마 리서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요 파마 리서치에 대한 실적 이때가 언제죠? 네, 8월 1일 날 제가 그 전에도 좀 파마 리서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실적 해가지고요 2분기 실적 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나름 또 안테나 올려서 2분기가 깜짝 실적이 나오겠다 하면서 네, 느긋한 관제에 대한 빠른 수익 기대됩니다 하면서 이런 거 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기업에 실적이 좋으면 뭐가 좋으냐, 화장품이 지금 실적 호전의 주요인인데 알고 보니까 한국콜마의 부사장을 영입을 했더라. 그래서 이 부사장님이 회사에 하고부터 이렇게 합류하고부터는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더라. 그럼 이 화장품 매출은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 제가 나름 합리적 분석을 해서 원인도 찾고 결과도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본질적 접근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제 드디어 매물대를 돌파하고 치솟았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 프로회원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신도 아니고 그 결과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경우도 오는 경우도 자주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만 얻더라도 이게 저희가 월 99,000원입니다만 이거는 주식 투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알바 썼다 아니면 우리 하 대표가 저 나이에 자만적으로 분석하는데 힘내십시오 하는 의미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정혜원님들도 마찬가지 규모가 좀 되신다면 저 같은 사람들 두세 명씩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차트 잘 보시는 분도 두시고 저같이 본질적인 거 하는 분도 두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식 투자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여러분이 보시길래 저 사람은 좀 내공이 있어 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한 두세 명 정도 두시고 이렇게 주식 투자 사업을 하셔야지 CEO님이 뛰어난 직원들을 늘 확보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시장은 에코프로 낙폭이 좀 커지는데요. 제가 이제 전망했듯이 아침에 결국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SCI 리뷰 발표, 그래서 MSCI가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내용도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영향을 결국 소문에 사선 뉴스의 팔라 대응이 매물 출회 가능성 지적해드렸고, 금양은 실망 매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코프로는 지금 쭉 밀리는데요. 자, 이럴 때 과연 여타 2차 전지주들이
지금은 쭉 밀리니까 뭐 방법이 없겠죠. 같이 심리가 밀리는데, 제가 가만 쳐다보면, MSCI 때문에 에코프로가 빠지는구나. 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차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여타 종목들이 차별화 할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또, 이 소부장들,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요. 소부장들도 이제 반등할 타임인데, 반등을 좀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도둘지 되겠고요. 중국 관련주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어제 매수세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계적 매수세가 우세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장 후반까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예청자님이 정말 잘 되시기를 소망하는 방송인데, 잘 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저 같은 참모를 열어 두셔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우선 본질적인 문제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까지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잘 내리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시연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나 스스로 와서 나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전사람님, 이번 주말에 제가 지금 중앙 DNM 뭐 요런 엔캠 영상은 제가 한번 만들게요. 지금 뭐 사실 호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전액에 관해 영상을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액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서 아직은 시장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파괴력이 있는 부분인지 제가 주말에 한번 만들게요. 8월에는 저는 그 2차 전지 전반에 좀 의미 있는 재료들이 많이 터질 것 같아요. 기업별로. 그래서 8월 하순으로 갈수록 기업별로 각계 약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이 터질 때마다 제가 설명을 째깍째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아직은 소부장들은 오늘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IT들은 조금 종목별로 오늘 로봇 관련주들 좀 강세 보입니다. 게임주들 오늘 전반적인 플러스군요. 네, 게임주들 전반적인 플러스입니다. 근데 NC소프트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NC소프트는 회사의 개발 역량이나 근본적인 요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NC소프트는 좀 회사가 골병이 든 것 같아요.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렌터주들은 오늘 좀 쉬고요.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좀 쉬는 분위기네요.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제 알고리즘 매매적 성격을 좀 보이고 이렇게 쭉 뭐가 봉이 하나 솟으면 그 다음날은 파고 이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알고리즘 매매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맨날 그린 넥슨은요, 맞습니다. 넥슨은요, 질문 주셨는데, 지금 넥슨은 지금 하락한 게 중국 서비스를 했는데, 조금 실망이랄까요? 근데 이 블루 아카이브란 게임, 지금 중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게임의 특성이 좀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맛이 가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불이 붙더라고요. 저도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본질적 문제죠. 자, 조선주도 오늘 약보합이고요. 포스코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주도 오늘 좀 크게 하락하네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가 낙폭이 커지면 에코프로 금량이 낙폭이 커지면서 오총사들이 다 빠지면서 여타 종목들도 지금은 영향을 받고 있다. 과연 이게 오후장 들면서 차별화 보일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중국 관련주들도 오늘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쪽은 한국콜마는 이번에 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죠. 실적 호전 영향이 있고 그 외 종목들은 이제 낙폭이 좀 커지네요. 그걸로 봐서는 역시 알고리즘 매매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지 나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무조건 때린다. 아니면 당일날 무조건 때린다. 그리고 여러분 HTS마다 다 프로그램 매매가 당일날 실시간에 나오니까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어떤가요? 오늘 바이오가 다시 플러스가 조금 느나요? 네, 바이오가 힘내줘야 시장에 활기가 올 건데 바이오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8월 17일이죠. 8월 17일 날 네,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펀드가 K바이오 ETF가 상장이 됩니다. 8월 하순에는 신한 자산운용에 또 바이오 ETF가 상장되기 때문에 8월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가 좀 유리한 환경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참 오스코텍 질문하셨죠? 039200인데 이것도 핵심만 간단히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유한양행을 얘기할 때 저는 오스코텍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오스코텍은 결국 지금 핵심은요 이 레이저 티닙입니다. 레이저 티닙. 그래서 요거를 오스코텍이 유한양행 기술 이전해서 지금은 서로 6대 4띵입니다. 돈 들어오는 거 6대 4로 먹는 띵인데요. 얀센바이오텍의 유한양행이 또 기술 이전해서 그동안 계약금 5천만 달러 다음에 마일스톤 1억 달러 받았어요. 근데 12억 5,500만 달러 받았으니까 그러면 11억 500만 달러 더 받을 게 있네요. 11억 500만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될까요? 아직 만약에 얀센바이오텍이 이 약을 시판하게 되면 그때까지 받을 돈이 1조 4천억 정도 된다. 요걸 4대 6빙 하면 네, 오스코텍이 짭짤하겠죠. 4만 하더라도 한 6, 7천억 되네요. 그 다음에 시판되면 뭐 또 로열티 받겠죠. 로열티도 꽤 높을 겁니다. 미공개였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게 뭐냐. 국내에서는요, 이미 2차 치료제,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고달픈데요. 지금 1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로열티 받잖아요.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왕서방이죠. 앞에서 유한양의 곰이죠. 열심히 임상해서 열심히 의사들한테 팔면 이제 오스코텍은 뒤에서 왕서방처럼 쫙쫙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겠죠. 그래서 1차 치료제로 허가됐다. 네, 이건 굉장히 큰 뉴스죠. 실제로 의사들도 임상에 참가한 의사들도 국내 판매 약 이름은 물질명 이름은 레이저 티니비전, 판매 약 이름은 렉라자인데요. 렉라자. 이게 임상에 참가한 의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내 신약이 한 30여 종 나왔지만 제대로 된 신약이 이러다 할 정도로. 더 중요한 건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죠. 얀센바이오텍. 아마 10월일 거예요. 10월이 중요합니다. 10월이 ESMO 네, 유럽의 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건데요. 이미 작년에도 했고 학회 때마다 계속 그 임상 결과를 계속 발표하는데요. 그동안도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연말 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네, FDA에 승인 요청하지 않겠냐. 제가 알기로 이거는 3차 치료제입니다. 3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하지만 임상을 여러 종류를 하고 있어요. 1차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한테 바로 표준 치료가 되는 거고 2차 치료는 1차 치료제 내성이 생긴 사람 이 내성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레사 이런 약을 주로 1차 치료가 표준 치료 이레사 뭐
이런 약물 처방하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 게 표준 치료라고 하는데, 이래사를 쓰면 여기에다 한 반 정도가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여기에다가 지금 쓰는 게 다그리소거든요. 다그리소가 2차 치료제입니다. 다그리소는 또 내성이 안 생기나요? 왜 또 내성 생기는 환자가 있죠. 그건 지금 약이 없어서 우선 3차 치료제로 하지만, 네, 그 임상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1차 치료제도 하고 2차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 10월에 ESMO가 상당히 큰 재료로 작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은 더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올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만 요즘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좀 우상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격도가 크면 좀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샀다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너구리님 8월에는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의미 있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8월 하순으로 갈수록 한번 변화를 기대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오스코텍 배경도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아, 벌써 10시 4분이 됐군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시장, 남은 시장은 우선 첫째는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첫째, 네, 그 중국 관련주를 봤더니 역시 좀 알고리즘 매매적 성격이 컸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부공정 장비주들이 반등하면서 시장에 좀 분위기를 좀 돋울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좀 밀리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무거워지고 있는데 동박 관련주들은 강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차별화가 될지 그걸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또 중요한 테마 하나, 바이오들이 좀 움직여주면 시장이 좀 더 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까지 코스닥 보니까요, 에코프로가 쭉 빠질 때 생각보다 덜 빠지고 버티는 경향이 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돌아서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의 위치를 보면 에코프로보다는 훨씬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로 볼 때 오늘은 좀 차별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이번 주말엔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중앙대에는 영상도 하나 만들고 여러분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특급 참모가, 최고의 특급 참모가 있다. 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항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8월 14일 징검다리 월요일이네요. 화요일이 휴일인데 8월 14일 월요일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